추미애 전 장관이 이번에 국무총리 후보자로 거론이 된 박영선에게 지금은 협치가 기묘하다라고 말한 발언을 두고 외국에 나가 계셔서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직격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19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협치는 야당에서 계속 요구해 왔었다고 말하며 협치라는 건 기득권끼리 조용히 나눠 먹고 잘 지내자 라는 그런 협치가 아니라 경제가 엉망이고 민생이 시달리고 있는데 이걸 국회가 대안을 낼 테니 만나자는 것이라며 그걸 번번이 거절한 것이 대통령실이고 대통령이라고 사이다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치가 그러면은 문제가 아니라며 협치를 거부하는 쪽에서 야당 인사를 빼가 협치의 포장만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박영선 전 장관이 선명하게 지적하셔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마디로 협치에 대해 대한민국 내부 사정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협치 타령하지 말라는 얘기인데요. 외국에 있어서 정치 감각이 확연히 떨어진 박영선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하는 추 전 장관의 핵사이다 발언이었습니다. 특히나 영수회담에 앞서 현재 가장 빠른 소식으로는 한호섭 정무수석 비서관과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이 22일 날 만나 영수회담 시기와 의제, 참석자 등을 두고 협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만약 날짜가 정해진다면 24일에서 25일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여기서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번 영수회담의 갑과 을을 잘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갑은 이재명 대표가 되는 것이고 을은 윤석열이 되는 것입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을 안 만나도 상관없지만은 윤보다 더 민생을 걱정하고 생각하는 마음에 영수회담을 갖는 것으로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번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그리고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이 대표의 제안을 거절하고 쇼로만 사진 몇 장 찍고 끝나게 되면은 윤석열의 지지율은 10%대로 떨어질 것입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 속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한편 코미디쇼 SNL 프로그램에 출연한 박지원 의원이 이번에 또 재치 있는 개그를 선보였는데 말론광이 간다 해서 김하영 기자가 윤석열은 무슨 보이라고 묻자 덤보이라고 대답을 했으며 그렇다면 한동훈은 무슨 보이냐고 묻자 크레이지 보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 조국 중 누가 더 정치를 오래 할 것 같냐라는 질문에는 박지원은 조국 대표라고 얘기를 하며 이 대표가 2년 있다가 당선이 되어 대통령이 되면은 5년을 하는 것인데 조국 대표는 그 후로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더 오래 할 수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박지원의 정치 센스를 그대로 보여주는 답변인데요. 한편 4월 18일 대검은 수원지검의 진술 조작과 더불어 연어와 회덮밥, 음주 파티 의혹에 대해 민주당의 감찰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은 자체 감찰을 통해 진위 여부를 밝히고 처리하면 간단할 일인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한사코 감찰을 거부하고 혹시 감찰에 들어가면 진실이 밝혀질까 몸을 사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연어는 금시초문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연어를 먹은 적이 있다고 다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당시 연어 술판이 벌어질 때 연어를 사다 준 인물로 정확히 박 씨를 지목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박 씨는 김성태 측근이며 쌍방울 배임으로 조사받고 있는 쌍방울 직원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조사까지 받고 있는 박 씨가 당연히 검찰 측에게 유리한 답변을 하지 않겠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관련돼서 이화영 담당인 김광민 변호사의 추가 발언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청사에서 연어를 먹은 적은 있지만 그 시기는 5월 말과 6월 중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연어를 보도 나왔네. 기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MBN 보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날짜를 명확하게 기억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못하죠. 6월 전후. 근데 연어를 먹은 거는 일단 검찰에서 일단 인정하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시기를 잘못 특정할 수는 있지만 연어를 먹고 술을 먹었다는 걸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은 연어와 술을 먹었다는 걸 더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자료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보도는 지금 처음 접했는데 네. 그렇다고 하면 제가 드는 추측은 이거예요. 네. 저희가 처음부터 주장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화영 부지사 그 재판에서
문서 제출 명령을 해서 법원에서 문서 제출 명령이 나가기까지 했습니다. 뭐냐면 수원구치소에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 3명의 출정 기록을 공개해라. 그러면 이 3명이 네. 같은 날 같은 아, 시간에 같은 날. 1313호실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확인이 되겠죠. 그렇지. 네, 확인이 된다고 해서 그 셋이 술을 먹었는지까지 입증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명백하게 부당한 행위가 발생한 거예요. 어. 거기다가 플러스 지금 쌍방울 직원들이 검찰에 와서 김성태 회장이 수발을 들었다라고 지목된 사람이 이화영 부지사에 의해서 지목된 사람이 박상웅, 박상민 2명입니다. 2명에다가 플러스 2-3명의 성명 불상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네. 쌍방울 직원들 총 5명이 네. 돌아가면서 김성태가 검찰에 오는 날 같이 검찰에 들어와서 김성태 수발에 들었다는 거예요. 네. 뭐 먹고 싶다 하면 나가 사오고. 예.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쌍방울 직원들의 네. 수원지검 출입 기록 아. 까지 해서 출정 기록, 출입 기록을 다 확보해서 크로스 체킹을 해보면 이게 어쩌다 한두 번이면 상관이 없지만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처럼 수없이 반복이 됐다라고 하면 네. 이거는 합리적인 의심이죠. 그리고 이 기록을 지금 이제 여태까지는 수원구치소나 수원지검에서 안 주고 뻐기고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며칠 사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대책단을 꾸려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법무부 통해서 요청을 하겠다라고까지 나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수원지검에서는 야 이거 안 주고 뻐길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거 뻐기면 뭔가 상당히 궁지에 몰릴 것 같은데 그러면 차라리 먹긴 먹었다라고 인정을 할까? 뭐 이렇게까지 온 거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자, 그래. 네, 그렇습니다. 또한 이화영 변호사 김광민 씨가 술판을 벌였다는 것을 부인하기 위해 검찰이 2013년 6월 28일과 7월 3일과 5일 이렇게 출정 일지를 공개했다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3일 모두 1313호실 박상용 검사실에서 3사람이 동시에 소환을 했다고 하는데요. 박 검사가 3사람을 같이 불러 회유 압박했다는 진술과 일치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일 모두 이화영 PC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김 변호사는 수원지검이 자백한 것이 아니냐고 글을 올렸습니다. 정말 이번 기회에 민주당은 수원지검과 수원구치소에 항의 방문한 것을 끝내지 말고 이 사건을 제대로 특검으로 수사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김용민 의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검사 탄핵 모임에서도 박 검사에 대해 수상한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검찰의 부패 수사가 끝이 안 보일 지경인데요. 반드시 이번 22대 때 검찰개혁을 꼭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끝으로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말씀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